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를 둘러싼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본물 터졌습니다. 김 의원이 나름대로 해명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점점 파장이 좀 커져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또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명쾌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밝히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봐서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태도에 대한 겁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행동, 그런 태도, 그리고 해명, 이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그러한 해명하는 태도,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큰 측면에서 태도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김 의원의 이런 코인 투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도 논란과 관련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코인을 이렇게 대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이 투기성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제대로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도 않은 이 코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좀 그건 아니다, 맞지 않다, 이것은 이제 재산 등록에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를 한 그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여기와 관련해서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 지난해 5월에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청문회 전, 또 중간, 또 이후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 30회 정도의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만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것 보면 지난해 5월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그때 있었고 11월 달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할 때도 그 당시에도 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서도 코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은 직접 상임위 그 현장에서 질의응답 할 때가 아니고 좀 쉴 때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거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직접 상임위 질의응답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과연 김 의원 말대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거래한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상임위 활동의 중간에 있는 것이고, 상임위 활동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하는 중간에 잠깐 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상임위 활동 중간에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는 중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 의원이 이번 코인 논란이 제기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했던 해명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태도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했을 때 현금화한 것은 그 440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직접 인출해서 뽑은 그것만을 현금화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자금을 이체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화라는 개념에서 뺀 것 아니냐, 이게 말장난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비판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이 이른바 4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41개 정도의 코인을 거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이제 해명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빗썸 계좌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지 않고, 위믹스에 왜 내가 그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등락이 심한 그 위믹스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투자할 때의 그 자금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과 또 본인의 재산 등록과의 관련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이제 해명에서의 어떤 부실성, 또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비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에 봐서는 지금 태도, 김 의원의 태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뭐 황당무계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다 법적 조치를 할 거다, 이러죠. 이제 법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상세하게 좀 해명을 하고, 또 필요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부실한 해명을 하는 가운데 보도 나오는 것을 상대로 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만, 황당무계하다라고만 하는 그런 그럴싸한은 아니지 않나,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지 않나, 이런 얘기 드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태도와 관련된 거고요. 이 법적인 또 두 개 축 중에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두된 게 이제 업체들의, 이른바 게임 업체들의 로비 의혹이죠. 혹시 그런 것이 김 의원의 이 코인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에어드롭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이런 건데, 민주당 조사 관계자들 일부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 에어드롭이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리워드 개념으로 업체에서 똑같이 주는 건데 이제 김 의원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김 의원이 좀 특별한 어떤 혜택으로 이 에어드롭을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위믹스 보유 경위, 이것도 또한 법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믹스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들이게 됐고, 어떻게 또 처리를 했고, 혹시 여러 가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또 예치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투자한 것 아닌가?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개입니다. 코인인데, 마블엑스라는 코인의 경우 지난해 5월 6일 날 빗썸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되기 직전인 4월 21일부터 상장 당일까지 김 의원이 이 코인을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25,000개 정도를 이체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당히 이제 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때죠. 이체를 했고,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는 출시된 게 지난해 1월 23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데 검색해도 안 잡히는 게 이제 이 클레이페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2월 15일, 그러니까 출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30억 원 정도를 김 의원이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검색해서도 안 나올 정도 이른바 잡코인인 이 클레이페이의 김 의원은 왜 30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투자를 했든, 아니면 본인과 그 뭐 개발자나 그쪽 뭐 누구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든, 뭐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알려지도 않은 여기에 30억을 투자한다는, 이게 뭔가 다른 게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든지,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태도와 법적인 논란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의원이 밝혀야 될
진짜의 핵심이 이런 부분 아닌가. 뭐 요약을 드린다면 위믹스에 대한 투자 경위와 또 처리 경위, 그리고 이 이른바 이 클레이페이라든지 마블엑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장 뭐 처음 출시 초기 단계라든지 상장 직전이라든지 이런 거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밝혀야 할 것 같고요. 이 미공개 정보나 업체와의 로비 의혹 관련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전체적으로 뭐 나는 깨끗하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역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알 거다. 나는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뭐 업체의 불법 로비 의혹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 황당한 기사 어처구니 없고 필요한 법적인 소송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단 여론조사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8세에서 29세까지 요 연령대에서 그 전주에 비해서 12%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30대에서도 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코인과 관련된 의혹이 이른바 2030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또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의 결과 뭐 등등을 좀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에 더해서 한두 개라도 조금 더 새로운 의혹들이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제기가 되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의 여부가 서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태도와 관련된 논란,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내년 총선 등을 내다본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 또한 좀 기약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국면이 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